건강의 길 17번째, 당뇨 10년차 노하우. 당뇨발 걱정되면 양말을 바꾸고 화채와 소금을 더 먹어라. 첫 번째, 당뇨발, 병명, 당뇨병성 족부질환. 한국인의 10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으며 70%가 심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당뇨발은 당뇨인의 발에 생기는 대부분의 증상을 일컫는 말로 당뇨인 4명 중 1명꼴로 당뇨발이 생긴다고 하며 학계에서는 당뇨인 15%가 평생 한 번 이상을 당뇨발로 입원한다고 합니다. 당뇨인이 발궤양 또는 감염으로 발가락, 발목, 다리 등을 잘라야 하는 경우는 당뇨가 없는 사람들보다 10배가 높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발 절단을 받은 경우는 2009년 1214명, 2010년 1348명, 2011년 1480명, 2014년 174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리 절단 원인 1위가 당뇨발 절단이며 대한당뇨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1명이 당뇨발 절단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당뇨발 증상. 당뇨발의 초기 증상으로는 이상 감각이 많으며 발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에 무언가 붙어있는 느낌이나 모래나 구슬 위를 걷는 느낌과 같은 다양한 이상 감각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 감각과 통증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신경계가 손상되면 발의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상처가 쉽게 나고 다치거나 고름이 잡혀도 아픈지 모르다가 상처가 커지고 심해진 후에야 알게 됩니다. 발의 피부를 윤활하게 하는 정상적인 땀 분비와 기름 생산이 손상되어 땀이 잘 나지 않아 건조해지고 갈라져서 상처가 쉽게 나며 외부의 상처 및 세균 침투에 취약하게 됩니다. 운동신경의 이상으로 인해 발가락의 작은 근육들이 마비되어 망치족이나 갈퀴족같이 변형되어 신발이 잘 맞지 않게 되고 굳은 살이나 상처가 잘 생기기도 합니다. 걷는 동안 발의 피부, 뼈 및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 피부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 근육이 약해지면서 모양이 바뀌고 발뼈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염좌, 차상, 타박상, 과도한 사용, 발에 맞지 않는 신발 또는 발적은 감염의 징후일 수 있으며 신발이나 양말이 비정상적으로 마찰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이나 다리의 부종은 염증이나 감염,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정맥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징후일 수 있으며 발이 자주 붓거나 다리와 발에서 털이 자라지 않으며 굳은 살과 티노는 발의 만성 외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 내향성 발톱은 심각한 세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처에서 고름이 나거나 붉은 줄무늬가 생기거나 퍼지는 발적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감염의 징후입니다. 발의 가려움증은 곰팡이 감염 또는 건조한 피부의 징후일 수 있으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이 저리고 아픈 증상은 말초신경병증 수 있으며 대부분 양쪽 발 모두가 저리거나 아프며 주로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양쪽 발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예 느끼지 못하게 되어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심해져도 못 느끼다가 나중에 심각해진 후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이 시리거나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발가락이 갑자기 까맣게 썩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발에 상처가 나면 통증을 느껴 쉽게 인지하고 혈액순환도 정상이기에 회복이 빠르지만 당뇨인은 경미한 상처에도 세균에 감염되어 발궤양으로 이어집니다. 감염이 혈류로 퍼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상처나 궤양이 생겼을 경우 혈관장애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며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상처에 쉽게 침투하여 병변에 염증이 심해져 고름이 잡히거나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발 예방. 양말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발목을 조이거나 탄력 있는 양말은 피하고 부드러운 순면, 순무와 같은 재질로 만든 무압박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굽이 낮고 앞이 넓어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하고 넉넉한 것이 좋으며 소재는 합성수지 제품은 피합니다. 하이힐, 구두, 입구가 좁은 부츠 슬리퍼는 피하고 편안한 운동화나 조깅화를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 모양이 변형되거나 붉은 반점, 아픈 반점, 물집, 티는 굳은 살 또는 신발 착용과 관련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발에 맞는 편안한 당뇨 신발로 바꾸셔야 합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허리띠, 브라자, 팬티, 팔찌, 시기, 반지, 목걸이,
도 넉넉한 사이즈나 조인 흔적이 남지 않는 무압박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도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므로 자주 자세를 바꾸어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 마사지, 맨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발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활동을 자주 하십시오. 네 번째, 만병일독. 한의학에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가지의 병은 한 가지의 독에 의해서 생긴다는 뜻이며 일독이 바로 혈액오염을 지칭합니다.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이 대부분 그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인간은 음식물을 통해 얻는 에너지로 몸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의 영양소를 싣고 혈관을 통하여 몸 구석구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화학식품, 과식, 과음, 흡연 등의 생활습관은 희석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많이 생성시켜 피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란 오염된 혼탁한 피가 좁은 혈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노폐물을 혈관 벽에 달라붙게 하고 맑은 피를 혈관 중앙 통로로 흐를 수 있도록 몸 스스로가 자구책을 쓰는 것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 탁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 심장과 혈관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올라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혈관 통로가 협착되고 피가 탁하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몸 전체 세포에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은 이런 악조건에도 온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잘 돌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피와 혈관 내벽에 오염된 상태를 그대로 둔 채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쓰게 되면 전신의 피를 잘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기 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혼탁한 피 속에 과잉 영양분이나 중간대사산물이 분해되고 대사되지 못한 채 축적되면 대사를 맡고 있는 기관들, 특히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같은 기관이 과로로 지쳐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당분과 같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이 당뇨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오르는 것은 몸 스스로가 대사작용을 수행하고자 하는 현명한 자기치료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두통, 어깨 결림, 요통, 만성 통증은 오염된 피가 흐르지 못한 상태, 곧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입니다. 당뇨를 포함한 대부분 만성질환은 그 근본 원인이 화학식품, 과식, 과로, 과음,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한 피의 오염이며 피를 맑게 해독하면 병은 좋아집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통 즉 불통이요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피가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피가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의 원인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세포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혈액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관 확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생체 스스로가 안간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수족냉증과 손발저림도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며 좁은 혈관의 틈새로 탁한 피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쓸 때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통증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증들은 없애야 할 나쁜 병이 아니라 피의 오염이라는 근본 원인을 먼저 치료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병들입니다. 다섯 번째, 당뇨는 당이 부족한 병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고혈압과 고혈당이라는 증상을 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병이 아니고 자기 몸 스스로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피가 맑고 깨끗하면 몸이 혈압을 높일 필요가 없지만 피가 탁해지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면 몸은 어쩔 수 없이 피를 전신에 보내기 위해 혈압을 높이는 자기 치료를 합니다. 또한 몸이 건강하면 영양분인 당이 충분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지 않지만 몸에 병이 있어 치료하기 위해 영양분인 당이 많이 필요할 때는 혈액 속에 당을 많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혈당을 높여서 당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자기 치료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혈당을 강제로 떨어뜨리면 자기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당뇨인의 발에 영양분인 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당뇨발 질환이 시작되고 발이 썩고 혈당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몸에 당이 남아서 넘치는 병이 아니라 몸에 당이 부족해서 혈당을 올려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당 부족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인은 일반인보다 천연당이 풍부한 유기농 달달한 과일과 채소인 당과채를 충분히 먹어야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어야 하는 당은 화학성분이 포함된 가공 정제당이 아니라 자연 천연당이 풍부한 유기농 과채에 포함된 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인은 몸에 좋은 당과 나쁜 당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당이나 막 먹으면 발이 절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고혈압과 고혈당의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몸을 자연 치유하는 진짜 치료를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은 어디를 치료하고 있는가? 라는 생명체의 생존과 치료 본능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내 몸은 어디를 병들게 하는가? 라고 몸 스스로가 병을 만들어 자기 몸을 파괴한다는 생명체의 치료 본능에 위배되는 황당한 질문을 하니까 저염식이니 저당식이니 하며 몸을 망치는 엉뚱한 치료법으로 환자는 늘어만 가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혈압이나 당뇨인에게 충분한 소금물 섭취와 유기농 단과체 및 간헐적 단식과 같은 자연치료법과 햇볕 쐬며 맨발 걷기와 같은 운동을 병행하면 저절로 혈압과 혈당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 김치를 담그면 소금이 배추에 있는 나쁜 세균을 없애고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몸에 좋은 맛있는 유산균 김치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몸 또한 혈액 속에 염분이 충분하면 우리 몸에 구석구석 병원성 나쁜 세균들을 없애고 유익한 균인 유산균들을 활성화시켜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당뇨와 당뇨발은 소금 부족으로 인한 살균력 약화와 좋은 유기농 단과체의 영양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소금 부족과 당 부족으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금물인 링거 영양제 주사와 과일당인 포도당 영양제 주사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참고로 링거액은 영국의 의학자 링거가 혈액염도와 같은 0.9% 염도의 소금물로 만든 고염식 생리 염류용액입니다. 포도당은 가장 작은 단순한 당인 단당류이며 고혈당입니다.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이고 세포 기능에 힘을 주는 분자인 ATP,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로 모든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해 세포에 사용됩니다. 포도당은 포도에서 처음 발견된 달콤한 맛 때문에 포도당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사과, 바나나, 오렌지와 같은 대부분의 과일과 감자, 옥수수, 당근을 포함한 대부분 채소에 있는 당도 포도당입니다. 그들이 저염식과 저당식을 하라고 해서 소금도 안 먹고 달달한 과채도 안 먹어서 결국 소금 살균 부족과 과채당 부족으로 인해 발이 썩어서 당뇨발이 생기고 절단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보노라면 당뇨인으로서 너무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집에서 소금물로 양치하고 소금물을 충분히 마시고 유기농 단과체 식단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당뇨를 포함한 모든 질병의 70%는 사라지며 당뇨발 같은 당뇨합병증 걱정은 마음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맘 편히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금물과 단과체를 충분히 몸에 공급하면 오염된 혈액이 깨끗해지고 피순환이 잘 되기에 우리 몸은 혈압과 혈당을 높일 필요도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상이란 인체가 세균이나 노폐물, 물리적 침해와 같은 악조건에 놓일 때 몸 스스로가 자신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기치유 과정이므로 이런 증상을 없애려고 약을 먹는 것은 자기치유 과정을 스스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증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란 몸이 우리에게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병을 찾아서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면 우리 몸의 증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몸은 오염되어 있는데 약만 한 줌씩 먹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병의 증상만 없애려고 하니까 평생 약을 먹어도 병이 재발하는 것입니다. 6번째, 현대의학은 왜 당뇨를 치료하지 못하는가? 많은 의사들은 왜 환자들에게 평생 약을 쓰는 대증요법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몸 전체가 혈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고 몸의 일부인 별개의 장기가 병을 만드는 원인이며 그 증상을 보이는 장기를 고치면 치료가 된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몸 전체를 하나로 보고 치유하는 관점에서 몸의 한 장기로 이동하게 된 것이며 이때부터 장기와 병의 이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현대의학은 병의 종류가 10,000가지가 넘고 약물과 치료법 또한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종합병원에는 한 가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100가지가 넘고 한 개의 병을 치료하는 약의 종류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의학 용어를 40년 동안 암기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정작 환자 한 명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이 약 먹어보고 결과를 봅시다. 환자가 약 때문에 다른 병이 또 생겨도 약은 100가지 종류가 있으니 분명 치료약이 있을 겁니다. 이번엔
저 약을 먹어보고 결과를 봅시다. 라며 병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약장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약을 권하고 환자의 건강을 망치고 발에 썩어서 절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까지 오로지 약만 권하고 있는 꼭두가시들이 혈당 3000보다 더 무섭습니다. 병의 종류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본들 하나로 압축하여 피 안 도는 병이라 하면 되고, 약물과 치료법이 아무리 많아도 피 잘 돌게 하는 치료라고 하면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장병 전문의 허버트 벤슨 교수의 약 없이 고혈압 이겨내기와 워싱턴 대학의 당뇨병 전문의 닐 버나드 교수의 약 없이 당뇨병 이겨내기 등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이 평생 약을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 단식, 식단 관리, 운동과 휴식, 마음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보 도오루 교수는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의학이 병을 만든다 라는 책을 출간하여 의사들이 환자에게 무심코 쓰는 약이나 수술로 인해 오히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당뇨 10년을 살아오면서 제 경험상 잇몸이 붓거나 혈당이 높거나 몸이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좀 더 진한 소금물 양치와 소금물을 좀 더 마시고 유기농 단과채와 유기농 통곡물 식단 중심으로 먹으면 곧 좋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오르는 것은 몸의 자연적인 생존과 치료 본능에 의해 몸 스스로가 진단하고 판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자기치유 과정인데, 험탁한 피라는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약으로 그 증상만을 없애려 하는 것은 도리어 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통증, 피로감, 종양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만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그 증상 속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할 때 건강이 회복되고 병이 완치되는 건강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7번째, 환자를 만드는 생산공장. 현대인들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식당이나 공장에서 제조된 것들입니다. 수많은 식품 첨가물과 가공조미료, 보존제, 향신료, 착색제, 방향제 등이 들어있으며 대부분 몸에 해로운 화학식품입니다. 화학식품을 매일 먹으니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고 하공, 피부염,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자가 많으며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장애, 암, 만성통증, 자가면역질환 등의 환자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많으니까 약을 많이 쓰지만 약을 써도 병이 근본적으로 낫지 않는 이유는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병충해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더 독한 농약을 뿌려야 하는 것처럼 환자들이 먹는 약은 더 독한 약으로 바뀌고 먹는 약의 종류만 더 늘어나서 결국엔 몸이 약에 찌들어서 건강을 더 망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처음부터 약으로 치료된다는 헛된 희망을 버리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해야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화학음식을 더 많이 먹음으로 인해 더 많은 약을 먹어야 하고, 그래서 자기 몸에 더 많은 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의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하고 그 환자들에게 많은 약 판매와 비싼 의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더 많은 약 판매와 의료 행위를 부추기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증으로 고통받는 10% 미만의 환자에게는 진통제 약을 써야 하지만 나머지 90% 이상인 대부분의 통증 없는 환자들을 건강한 몸으로 다시 되돌리는 방법은 식단과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설득하여 약을 끊게 하는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뛰어난 외과의 발전, 진단기술, 응급의료, 보건의료의 발전 등 장점도 많지만 반면에 약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는 너무나 많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기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